제명이는 그런 정신력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던 똘마니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재명의 범죄혐의랑 엮여있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재명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얼마 남지도 않은 손가락을 또다시 제명이가 잃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도대체 이재명을 배신하고 진실을 밝히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 이재명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도 감옥에서 한동훈 장관의 체포 동의안 필요성에 대한 연설을 들었겠죠. 한동훈 장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손해를 끼친 사업이고 성남FC는 후불제 뇌물이었다는 거죠. 이재명 측에서는 지금 대장동 사업을 당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맥락을 통해서 5,503억이라고 하는 환수 금액이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검찰은 환수는커녕 4,800억 가까이 되는 피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남 도계공의 지분이 50%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이 확정 수익으로 성남 도계공의 수익을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원래 받았어야 되는 배당금에 턱없이 부족한 1,830억 정도밖에 못 받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배임입니다. 그리고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측은 성남FC가 정당한 광고 수익금이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딱 한마디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정리합니까? 성남FC는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고를 했다라고 하는 네이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 회사명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기업명이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살림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후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광고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성남시 측에서 문서화도 똑바로 안 해줬었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네이버가 한꺼번에 돈을 주지 않고 분납해가지고 나누어서 줬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장동이 됐거나 성남FC가 됐거나 물적 증거 없이 관련자들의 증언만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라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만한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물적 증거가 아니라 인적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구속돼 있다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법원은 무슨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의 구속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이 됐거나 대기업 회장들이 됐거나 왜 지금까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던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맞는 얘기고 논리적인 얘기다 보니까 민주당이 저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재명이 됐거나 개딸들이 됐거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부자 색출하는 거,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주변 맥락을 봤었을 때 관련돼 있는 아직까지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의 심경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은 대장동과 성남FC 두 가지 범죄 혐의랑 관련된 거였고요. 아직까지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됐거나 특히나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판 5분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판 5분 전은 아니죠. 이미 개판이 돼버렸으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제명이가 자기 지지자들 이름 하나만큼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민주당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개딸들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어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개판인 민주당을 개판 5분 전으로 생명력을 5분 정도 연장시켜주는 사건이 최근에 터졌는데요. 그게 바로
정순신 변호사의 논란이죠. 당연히 저런 인간들한테는 피해자 이런 거는 관심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사용해서 이재명 논란을 덮어야 되겠다 이거밖에 고민을 안 할 테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거에 동참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즉에 이런 인간들을 국민의힘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유승민입니다. 우선 일단 한 가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순신 아들 논란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들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정순신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한 그거를 덮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옹호하지 않고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이상하게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우선 일단 첫 번째,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런 논란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서울대 갈 수 있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시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에 철저히 그냥 수능 시험을 봐서 수능 점수가 좋아서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게 답니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수능을 보는 학생 또한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었으면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오바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미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아들에 대해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대학교가 뭐 하는 곳인데요? 여기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고등학교가 됐거나 중학교가 됐거나 과거에 어떤 사람이 어떤 논란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거를 가지고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 이거는 다른 문제죠. 딱 저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법 인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계속 우리가 봤던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킬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은 법과 제도 이런 게 마비가 되어버리고 감정만을 앞세워서 법 위에서 군림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봤던 그 모습이고 저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관련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교육부가 보고하라 라고 지침을 내렸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법과 제도를 무시하면서 서울대를 조사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저런 인간들이 집권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인간은 망치 들고 진짜로 서울대 찾아가가지고 전문 부시겠다 이랬을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의 혈압이 올라가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좀 긴장하시고 대비를 좀 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 혈압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바로 유승민 이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유승민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정순신 낙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앉아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공정을 말할 수 있냐 이따위 소리를 하던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연세대학교에 방문했던 거, 그거를 지금 비꼬면서 하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 인간이 하는 얘기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